자, 한국의 부동산 PF가 3%만 지도노로 하고 97%가 빚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고 KDI가 부동산 PF 구조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금융 정보에 대한 요구 권한도 정부 측에 없다라는 거예요. 3%만 지도노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봉이 긴선달 사업이자 사기꾼 사업인 거죠. 그래서 수천억 조 단위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 97%를 부동산 PF 회사들이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건설사들은 우리는 공사만 할 뿐 부동산 PF 시행사는 모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바보입니까? 부동산 시행업자들만 보고 돈을 빌려줍니까? 왜 건설회사들이 책임준공이라고 보증을 씁니까? 건설해가지고 몇 푼 남겨먹으려고 거의 위험한 수천억짜리 보증을 갖다가 공사비 보증, 땅값 보증까지 씁니까? 건설회사들이 보증을 쓰는 이유는 시행사가 건설회사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재벌이나 준재벌, 중견기업 수준들이 많은데 그런 건설회사들이 직접 자기 돈을 내서 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돈을 땡겨서 3%만 자기 자본으로 하면서 그걸 시행사라는 바지를 앞에 세워서 잘 되면 자기가 챙기고 잘 못 되면 그냥 시행사에 떠넘기고 말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됐거니 생각하면서 책임준공까지 썼다가 난리가 난 것들이 있죠. 결국 시행사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서 그 돈을 빼돌리려고 건설회사들이 시행사를 앞에 세운 겁니다. 건설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이 다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사업을 해서 진짜 막대한 수입은 건설사 밖에서 오너에게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보증을 폐지하는 방향, 즉 건설사가 왜 시행사에 보증을 쓰냐? 그래서 시행사업 하려면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안이라고 하는데 KDI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 시행을 같이 하게 하고 시행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못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시행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그야말로 자기 자본이 뭐 한 40% 정도 내고 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 건설 시행을 분리시키는 부분을 시행사업 자체는 이제 건설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3자 보증도 없어지고 건설사가 지 시행사업, 그래서 시행 시공을 다 같은 건설사가 하게 해야 된다. KDI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모르고 안 합니까?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추진된 100조 규모의 PF 사업장 300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했는데 시행사는 자기 자본 3.2%, 96.8%는 빌렸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에서는 3에서 40% 자기 자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에서 2019년 100조 미만이었던 부동산 PF가 4년 만에 160조로 증가했고 지난 10수년간의 고질적으로 반복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2011년에는 30개의 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졌고 10만 명의 고객이 손실을 입었던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 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사람이 그런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돈 빌려준 걸 떼였다가 그걸 갖다가 금융기관에 돈 맡긴 사람이 돈을 못 받는 생태로 연결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금융기관, 정부 공인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으면 그 돈은 정부가 책임져야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사를 감독해야 될 책임으로 금감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요, 이복형 금감원장 대기업들을 위해서 배임죄 없애자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데요. 거의 차관급 금감원장이 아니라 한국의 거의 총리급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부동산 PF 때문에 금감원이 난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감독을 정부가 한다면 금융기관의 예금 한도를 없애서 5천만 원이 아니라 적어도 금융기관에 맡긴 돈은 금융기관이 망해도
정부가 대신 변제한다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바에야 금감원을 말라 유지해요. 투입 자본은 적고 수익성은 높기 때문에 소위 한탕을 노리는 형태로 남 돈 빼다가 성공하면 그만이고 내 주머니 집어넣고 건설사 나눠먹고 실패하면 금융기관에 떠넘겨서 그 예금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기준 시행사가 6만 개가 넘는데 저자본 고보정 구도로 사업평가 부실과 묻지마 투자 거시 변동성 확대를 통해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이 떼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은 사유와 위험은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 시행사 스스로 자본 확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KDI가 시행사를 모르고 합니까? 시행사는요 책상밖에 없습니다. 사업 끝나면요 SPV 같은 거 해체하잖아요. SPC, SPV라고 부르는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그래서 대부분의 시행사가 한 건 사업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져가 그 사업 끝나면 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 바꿔서 다른 시행사로 가고 그런데 사실상 주인은 보면 건설사, 재벌, 중견 건설사들 앞잡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도록 간접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솔직히 이제 시행사는 없애버리고 건설사가 시행을 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처 지분 투자 활성화 운운하는데 복마전 같은 도둑놈 사업인 건설에 리처가 뛰어들었다가는 아마 펀드, 공모 펀드들이 전부 손해를 보는 사태로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도 없다는 거예요. KDI는 지금 PF 액수가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160조라고 해요. 자, 얼마 전에 정부가 230조라고 했는데 그럼 70조는 뭐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PF를 누가 얼마나 어디에 해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신용평가사, 허거, 부동산 신탁사 모든 것도 PF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요. 그래서 KDI는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구조가 없다. 자기 자본 확충하고 보정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PF를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금융회사들에게 부동산 정보와 금융 정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법도 없다.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가 부동산과 금융 정보를 통합 정보로 요구하고 공시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번에 연구에서 지난해까지 추진된 2021년부터 3년간의 PF 사업 100조 규모의 300곳 재무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총 사업비는 3,750억인데 시행사가 투입한 자본은 118억 3.2%고 96.8%는 건설사 보정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받았다. 건설사가 공사 조금 하려고 이 위험한 부담을 건설사가 보정을 했겠습니까? 당연히요. 3%까지 돈 안 가진 3%밖에 안 가진 놈을 위해서 97%를 건설사가 보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낼 수 있었겠습니까? 건설사는 천사고 시행사는 악마입니까? 여기서 건설사와 시행사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을 해야지요. 미국에서는 사업비의 최소 33%를 시행사가 자기 자본으로 넣고 일본, 네덜란드는 30, 40% 수준이다. 자, 그러면 한국은 왜 이러냐? 건설사가 꼬랑지를 자르려고 도마뱀처럼 잘 되면 지 주머니에 다 털어넣고 비공식적으로 시행사 정리하면서 잘 못되면 시행사 탓이라면서 빚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고 또 그래서 건설사가 마치 보정 잘못 써서 손해 입은 것처럼 만들라고 이런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설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건설사가 챙겼다라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시행사에 떠넘겨서 빼돌리기 딱 좋죠. 시행사 하나 만들어서 하나 사업 끝나면 털어버리고 거기서 남은 수익은 이제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3% 자기 자본, 97% 건설사 보정이라는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시행사가 건설사의 앞잡이라는 걸 지적해야 되는데
이걸 KDI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합니까? 한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3% 가진 시행사한테 수익을 갖다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건설사가 97%를 보증서나 이걸 갖다가 모른단 말입니까? 참 웃기고 있어요. 그냥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어요.